가깝게는 증평부터 멀리 청주까지 이어진 드넓은 내륙 평야지대, 미호강이 만든 풍요로운 분지입니다. 북쪽으로는 협곡들을 통해 진천 평야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유서 깊은 오래된 가도가 충주까지 이제는 현대식 국도로 잘 닦여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천안과 공주로 이어져 백제의 세력 범위와 연관됨을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남하하여 이곳을 차지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차단하려 했으리라는 것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미호강은 금강으로 흘러듭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있는 동남쪽은 어땠을까요? 문경세제 아래로 속리산의 굵은 산줄기가 남쪽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상주가 있지요. 상주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문 중 하나로 사벌주를 설치하여 집중육성했는데 그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지요. 박리제에서 기원한 격자형의 읍성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경지정리 전에는 시 외곽에 당시의 격자 모습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경주 남원과 함께 고대 흔적이 그대로 남은 정말 귀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 상주는 속리산 아래 화령으로 보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은에는 신라가 축성한 삼년산성과 굴산성이 있고, 대전과 청주의 중간 지점에는 양성산성이 있지요.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이미 5세기 말 대전 인근까지 진출하여 관방 유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점 방어에는 한계가 분명했지요. 고토를 방어해주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사이의 고개들은 신라에게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산맥을 동쪽으로 넘어가려 한 백제와 북에서 넘으려는 고구려,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려는 신라, 마침 그 중심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었고, 각 나라가 이곳에 접근하는 것은 지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의 산성들은 자리 잡음이 흥미롭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낭자곡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제왕과 신라왕이 만나려 했던 곳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신증 동국여지 승남 청주목의 백제의 상당현으로 낭비성, 낭자곡이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청주 인근의 어떤 성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분기 진평왕 51년 8월 기사에 고구려의 낭비성을 침공하여 점령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7세기 초라는 시기적 모호함 때문에 당시 두 나라가 대치하던 임진강 유역 인근인 경기 파주 적성면의 칠중성이나 경기 포천 군내면의 반월산성으로 봅니다. 주류 의견은 고구려의 주둔 유적이 나온 포천 반월산성인데, 반월산성이 있던 포천의 고구려 때 이름이 비성군이었기 때문에 명칭의 유사함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청주의 옛 지명은 사서와 교차하여 일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예 면 소재지로 낭성면이 있는 데다가 낭비성, 낭자곡성, 낭성 등으로 불려왔고, 삼국사기 잡지 지리 백제 웅천주 편에는 비성이나 자곡이라 불렸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에는 낭성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전투광경을 되짚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진평왕이 이찬 임만리와 여러 장수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소판 김서현, 김유신의 아버지도 종군하는데, 아들인 김유신도 중군을 지휘하는 파진찬 김용춘을 보좌하는 장수로 함께 종군합니다. 대치 중 고구려의 기습으로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전투 수행이 어려워지자 김유신이 나서서 얘기하기를, 옷깃을 잡고 흔들면 갓옷이 바로 펴지고 벼리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 라는 말이 있으니 제가 벼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라며 말을 타고 검을 빼어들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끌고 돌아왔다 라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기록입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성의 입지가 말을 탄 채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형이어야 하고, 수천의 군사와 백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성곽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청주 청원구 부연리에는 성제산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궁성리 등 성과 관련된 지명이 많고, 현재도 토성리가 있어 과거의 유적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낭비성이 있습니다. 고증 여부와 무관하게 성의 이름이 낭비성입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석축성으로 해발 256m의 산 정상부와 남쪽의 완만한 사면에 둘레 860m 꽤 큰 태매식 성곽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쪽으로 능선을 따라 약 1.7km 떨어진 168고지 정상에는 역시 삼국시대 축조된 태매식 석축산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성으로 생각되는 노고성입니다. 성의 둘레는 720m. 어떻게 보아도 두 성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동쪽의 능선은 낭비성이 있는 성제산과 비슷한 높이로 이어져 세거지에 알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낭비성 북쪽으로는 삼국시대 남하리 사지와 3층 석탑도 존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고성 아래에는 논란의 중심인 비중리 석조열의 참전상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불상으로도 비정되어 있는 바로 그 불상입니다. 이 낭비성으로 생각되는 지역을 내려다보는 성곽이 해발 497m 구라산성입니다. 넓은 분지를 동쪽에서 내려다보는 뛰어난 조망을 가진 곳입니다. 산성의 입지로 보아 보은을 향하거나 속리산을 가로지르는 교통로와 연결되는 고갯길을 통제하는 역할과 함께 평야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의 이름은 구라산인데 다른 이름 중에 고려산과 구려산도 있습니다. 역시 고구려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어서 신라 깊숙이 거점을 마련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는 군여산, 군여성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 전국 산성 곳곳에 흔하게 있는 오누이 경쟁설화가 이곳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아들 하나, 딸 9 홀어머니가 이곳에 살았는데 남매간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결국 생사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남학신 신고 서울 다녀올 동안 딸들이 성을 쌓기로 한 것이죠. 5일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자 어머니는 딸들에게 뜨거운 죽을 먹여 시간을 끌었고 결국 아들이 돌아오자 딸들은 절벽으로 뛰어내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흥 임존성에도 충주 장미산성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구라산성은 딸이 9이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 딸들의 무덤이 산성 안에 있는 두 줄의 무덤들이라는 것이죠. 성곽을 만든 사람들 무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들의 조성은 오래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있던 오누이 설화가 산 이름과 합쳐져 변형된 것이라 봐야 되겠지요. 다만 이 설화가 있으면 고구려에서 신라든 백제에서 신라든 세력의 변화가 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 있던 집단의 수장이었겠지요. 백제와 신라 같은 지배 세력이 바뀌어 닥치고 아들은 새로운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딸들은 이전 세력을 지지하던 세력이었을까요? 성곽을 축조하는 데 있어 축성 집단과 고급 집단의 힘 겨루기가 설화로 남은 것일까요? 구라산성의 둘레는 856m입니다. 남쪽으로 골짜기를 품고 적방향을 북쪽으로 둔 석축산성입니다. 꽤 공을 들여 축조했음인지 경사지에 위치했음에도 잔준 구간이 꽤 되고 성 내외부를 다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 안쪽으로는 대지나 내완도를 넓게 두어 유용 가능한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돌 무더기로 인해 무너진 곳이나 유실된 곳의 성벽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으며 도로 개설이나 등산로 형성 등 후대의 활동에 의해 성문지나 곡부들이 절개된 곳이 있습니다. 다만 무속인들이 자리해서 성 내부에 신당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성 내부 전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남문 추정지와 장대지, 집수지 자리에도 신당이 위치하고 북쪽 모서리 정상부 평지에 큰 돌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건물지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곳이지만 이곳도 신당이 있어서 낙엽을 걷어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고배편과 와편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수습되었습니다. 내부 집수지 위치에는 남한려초 창건된 구라산성사가 있었는데 1979년 미원면 종합리로 이전하고 현재는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람 등 지리서의 기록에는 조선 초에 폐성된 것으로 나오니 이로 인한 흔적과 겹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라산성의 묘미는 잔존한 성벽 구간입니다. 안반 위에 축성했기 때문인지 경사지임에도 온전하게 존속된 구간이 존재하는데 현문으로 보이는 북문지에서 서쪽 명수산 정상부를 돌아 넘어갈 때까지 단속적으로 상당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판돌에 쐐기돌로 구조를 단단히 하고 있으며 높이 5m 이상 남아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하루거리인 보은 노고산성이 연상되는 모습과 크기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고구려와 연결될 만한 것들이 희박합니다.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이나 성벽의 축조 경향, 곡성 설치 등을 감안하면 삼국사기에서 기록된 낭귀성 전투 이전에 신라 축성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5세기 말 신라가 청주 양성산성과 보은 삼년산성을 쌓고 위례성을 상실한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며 백제를 쫓아 고구려가 남하하여 세종까지 영역을 확대합니다. 백제가 내부적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신라는 화령 넘어 교두보를 확대하고 굳건히 하며 6세기 중엽에는 확장의 준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산성 전투로 임계점을 넘고 결국 한강 유역을 점령하니 그 모습은 신라 24대 정복군주 진흥왕 치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세기 초 낭비성 전투입니다. 이때는 고구려 영유왕, 백제 무왕, 신라 진평왕 시기입니다. 세 군주 모두 무력으로 이름 높은 군주들이며 일시적인 침공과 점령에 의해 변경의 변화가 잦은 시기입니다. 그렇다 한들 임진강에서 진천, 증평까지 고구려가 전력을 투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더 듭니다. 눈아래 보이는 낭비성, 사서의 고구려 낭비성일까요? 지리적으로는 설득력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한때 고구려가 자리 잡았을 정황은 차고도 넘치는 곳입니다. 구라산성은 남쪽에서 접근한 세력이 진천과 증평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구라산성 남쪽으로 준수한 회랑이 보은 3년산성으로 이어지며 현재도 511번, 571번, 575번 국도로 노고산성과 3년산성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